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옥현진 교수입니다. 이번 두 번째 주제에서는 리터러시와 공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리터러시를 떠올렸을 때 리터러시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공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는 리터러시와 공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TV나 여러 언론 매체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죠.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의도된 메시지일까요? 저는 그 말 속에 상당한 정도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과서는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학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 잘 구성된 미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교과서를 잘 읽을 수 있을까? 학습 리터러시 또는 교과서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잘 아는 전문가로부터 그것을 잘 모르는 학습자 또는 비전문가가 어떤 내용을 전달받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이 전문가의 전해주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 이 강의를 영상으로 찍어서 필요할 때마다 되돌려보고 빨리도 돌려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강의를 듣는 방법은 한 번 듣고 나면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내가 메모해뒀던 내용이나 아니면 나의 기억에 의존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온전하게 되돌아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얼만큼 잘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인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학습 리터러시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모든 학습자가 그런 동일한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교과서를 만든 사람 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습할 내용들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가장 전문적인 미디어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은 강의를 들을 때 내용과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 글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글의 내용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글과 함께 여러 가지 사진, 이미지, 도표, 지도 이런 자료들이 활용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과서든 지금 가지고 계신 걸 한번 펼쳐보시면 교과서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이퍼텍스트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구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 교과서를 구성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여러 요소들, 글, 그림, 사진, 도표 이런 장치 그리고 때로는 참고자료, 부록자료 그 다음에 양옆에 교과서의 날개들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정보 이것들 간의 관계들을 잘 파악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글의 내용들로부터 의미를 잘 이해해내는 능력 이게 교과서 리터러시 또는 학습 리터러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 보아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교과서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 전문가의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구성할 때는 교과서를 통해서 글로 하나의 줄로 선으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 원래 이 전문가의 머릿속에 있던 지식과는 다른 양상이죠. 아마도 전문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훨씬 더 복잡한 3차원의 구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읽는 행위로부터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이 텍스트, 이 교과서를 쓴 사람의 전문가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체계를 복구해내는 일입니다. 가장 유사하게 그 지식 체계들을 다시 재현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부터 여러 가지 단서들을 이용해서 그 전문가의 머릿속에 있는 지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행위,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과서를 읽는 행위이고 강조해왔던 학습 독서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이해 능력뿐만이 아니라 표현 능력도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과서를 잘 읽는 내용은 우리가 전문가의 내용을 잘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사회가 되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잘 공유하는 능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 능력뿐만이 아니라 표현 능력, 제작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리터러시의 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PPT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가공해서 자신의 표현에 활용하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얘기해온 글을 잘 쓰는 능력,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영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떻게 이미지를 구성하고 재미있고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컨텐츠가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21세기의 중요한 학습과 관련된 리터러시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서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학습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과서를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20세기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20세기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자면 교과서는 전문가가 동일한 내용을 다수의 학습자들에게 똑같이 이해시키도록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미디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사회는 그런 산업화 시대가 아니죠. 탈산업화 시대, 지식기반 사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특화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그렇게 각자의 요구와 수준과 관심에 맞는 내용들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되 자신의 목적과 관심과 진로에 맞게 새로운 것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런 학습들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지도를 찾아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박물관을 방문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박물관이나 여행지들을 찾아봤을 때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다면 요즘은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DB 자료들이라든가 검색 엔진들을 이용하면 내가 일일이 어떤 정보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네티즌들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학습의 친구들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또는 유튜브 같은 데서 제공되는 수많은 지식 컨텐츠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필요한 내용들을 문의하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데 활용할 수도 있죠. 전 세계 네티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런 다양한 지적 자원들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 그게 21세기 사회의 학습 리터러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를 최근에 교과서에서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교과서에서는 전문가가 잘 짜여진 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되었다면, 최근에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화면처럼 일본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던 방식은 선생님이 우리 사회에 합의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역사적으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얼마만큼 자신 있게 나만의 근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으로부터 정리해서 받은 몇 가지 또는 최종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납득시키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 스스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찾아보고 자료를 분석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가, 자기 납득의 과정을 거치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파악하고 있어서 적재적소에 그런 근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가능해지려면 그와 관련된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서 검색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이런 학습 방법, 이것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중요한 학습의 방법이 되겠고, 다행히 우리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이런 학습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보고 활용하는 능력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학습 리터러시다, 공부 리터러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주제로 정보 리터러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보 리터러시란 나에게 필요한 정보에 잘 접근하고 잘 분석하고 정보를 잘 종합했다가 나에게 필요한 상황에 그 정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1인 미디어 시대가 되고 기존의 미디어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더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걸 잘 관리하고 있다가 활용하는 능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는 어디에서 좀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비전문가가 만들어낸 1인 미디어 컨텐츠보다는 전문기관이나 언론기관들이 만들어낸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얼마만큼 최신의 정보인지, 믿을 만한 정보인지, 타당한 정보인지를 분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필요한 정보들을 어딘가에 쓰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조직해 둘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신문에서 나에게 필요할 것 같은 정보들을 직접 신문을 받아본 다음에 그걸 오려서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어떤 신문 기사들을 오려서 넣어놨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스크랩해 두었는가 아닌가까지도 다 기억해야 되는 한계가 있죠. 최근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신문 기사들 같은 것들도 전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간단하게는 한글 파일 같은 데 옮겨서 저장해 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만의 블로그를 만든 다음에 그 블로그에 필요한 내용들을 옮겨 넣어서 거기에 태깅 정보들을 잘 붙여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이런 방법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정리하고 관리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점에 잘 꺼내어 쓸 수 있는 방식의 정보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리터러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발견하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